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날도 편의점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워낙 바쁜 시간대였기에 정신없이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 한 손님이 계산대 위에 상품을 올려놨고 제가 급히 스캔을 하고 있었습니다. 7,800원입니다. 혹시 가은이? 가은이 맞지? 상수 씨? 그래, 나야, 이상수. 너 결혼했다면서. 근데 왜 이런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곳이라니, 여기가 어때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제가 약간은 쌀쌀맞은 표정으로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마치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 남자의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네가 꽤 부잣집으로 시집갔다고 김대리한테 들었거든. 근데 그것도 다 뻥이었나 보네. 아, 알았다. 혹시나 나 열받게 하려고 거짓말했던 거야? 뭘 그렇게까지 했어? 혹시 나랑 헤어진 게 아쉬워서 그런 건가? 맞구나. 그런 거 맞지? 근데 어쩌냐? 난 이미 대기업 정규직 여자랑 결혼해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거든. 제가 미처 뭐라고 대꾸를 하기도 전에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설레발을 치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 말에 대꾸하려고 제가 입을 움찔거리고 있었는데요. 남자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긴 뭐 능력 없으면 편순이라도 해야지 별 수 있겠어. 그러게 열심히 해서 꼭 정규직 되라고 했잖아. 근데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비정규직 남자 만나서 결혼한 건 아니지? 대체 돈이 얼마나 궁하길래 편순이까지 하고 있는 거야? 제가 바쁘게 계산을 하는 동안 남자가 옆에 자리를 잡고 서서는 계속해서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워낙 바쁘다 보니 바로 대꾸를 하기 어려워 제가 미처 대답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한참을 떠들던 남자가 제게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많이 바쁜 것 같으니까 난 이만 가볼게. 그럼 앞으로도 열심히 잘 살아. 그렇게 정규직 돼서 나랑 결혼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아니지. 너랑 결혼 안 한 게 신의 한 수였겠지. 뭐? 너 지금 나한테 너라고 했어? 그래, 너라고 했습니다. 저기 손님, 저 바쁘니까 그만 나가주시죠. 제가 남자를 있는 대로 노려보며 소리쳤는데요. 남자가 어깨에 잔뜩 힘을 준 채 편의점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모습에 어찌나 비위가 상하던지 속이 울렁거릴 지경이었습니다.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그 남자는 제 전남친이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회사에서 만나 한 5개월 정도 사귀었는데요. 사실 저는 별 관심도 없었는데 전남친이 어찌나 따라다니면서 공을 들이던지 어느새 호감이 가기 시작했고 곧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남친의 인성이 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을 무렵 전남친이 뜬금없이 제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저기 말이야, 내가 많이 생각해봤는데 우리 그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사실 만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정이 많이 들지도 않았잖아. 그것도 5개월 정도 만나는 동안 밥 먹고 영화 몇 번 본 게 전부고 말이야. 그러니까 헤어지고 말고 할 것도 없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하니까 말하는 거야. 뭐?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그러는데 내가 먼저 사귀자고 한 것도 아니고 계속 쫓아다닌 건 상수 씨였잖아. 근데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듯 그만 만나자고? 물론 처음에는 내가 먼저 좋아했지만 지금은 가온이 네가 날 더 좋아한다는 거 나도 잘 알고 있긴 한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린 맞지가 않을 것 같아. 우리 집에서 반대도 많이 할 것 같고 말이야. 집에서 반대를 한다고? 그렇잖아. 나는 당당한 정규직인데 가은이 넌 계약직이잖아. 아무래도 우리 부모님이 그걸 이해해줄 것 같지가 않아서 말이야. 사실은 내가 살짝 물어봤더니 우리 엄마가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났었거든. 그래서 더 이상 너랑 만나기 힘들 것 같아.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가은이 네가 정규직이 되면 그때는 나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지금은 계약직이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랑 나랑은 급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은 하지 말고 사실 지금껏 너랑 나랑 손 한 번 잡아본 게 전부인데 그것도 정이라면 정인 건가? 전 남친이 뻔뻔스러운 얼굴로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머릿속에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지라는
생각만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혔던 나머지 제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상수 씨가 죽으라 따라다니면서 만나준 것 뿐이니까 착각하지 마. 사실 사귀는 내내 참 찌질하다는 생각 많이 하고 있어서 헤어져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잘 됐네. 내가 아쉬울 게 뭐가 있겠어. 전에 상수 씨가 그랬잖아. 난 얼굴도 예쁘고 키도 커서 마음에 든다고. 근데 짜리몽땅하고 얼굴도 그냥저냥 아무렇게나 생긴 상수 씨가 뭐가 아쉽겠어? 뭐? 너 말 다 했어? 짜리몽땅? 네가 단단히 착각하는 게 있는데 네가 아무리 얼굴이 예쁘고 키가 커도 넌 그냥 계약직일 뿐이야. 요즘 남자들이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계약직 여자랑 결혼을 하겠냐? 결혼 현실인 거 몰라? 까놓고 말해서 길거리에 너만큼 예쁜 여자들 널리고 널렸거든? 그래? 그럼 그런 여자 만나서 잘 살길 바랄게. 저기,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잖아. 우리가 헤어지는데 문제가 있을 게 뭐가 있어? 아무래도 우리가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얼굴 마주보고 일을 해야 할 텐데 공과 사는 구분해줬으면 좋겠다. 내내 당당하던 전 남친이 처음으로 제 눈치를 보며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마저도 찌질해 보였기에 제가 바로 쏘아붙였습니다. 걱정하지 마. 나 곧 이 회사 그만둘 생각이니까. 뭐? 그만둔다고? 진짜야? 그럼 언제까지나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준비할 생각이었어. 진짜 잘 됐네. 잘 생각했다. 그럼 우리 이제 헤어진 거다. 그 말만을 남기고 전 남친이 도망치듯 급히 자리를 떠났는데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 보니 비록 5개월이긴 했지만 내 눈이 어떻게 되었던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답니다. 전 남친과는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고 얼마 뒤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취업은 쉽지 않았고 기다리는 동안 아르바이트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집에서 30분가량 떨어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그날 편의점에서 전 남친을 만나게 되리라고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전 남친은 여전히 재수가 없었고 인성은 더욱더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던 김 대리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가은아, 잘 지내고 있지?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대리님도 잘 지내시는 거죠? 퇴사했으니까 이제 언니라고 부르라니까. 근데 자꾸 대리님이라는 호칭이 먼저 나오네요. 그건 그렇고 너 혹시 며칠 전에 이상수 씨 만났니? 네, 알바가 갑자기 안 나와서 급하게 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상수 그 인간이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왜요? 제가 대수롭지 않게 묻고 있었는데요. 김 대리님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마. 그 인간이 다짜고짜 나한테 찾아오더니만 네가 편순이 하고 있는 거 아냐고 묻더라고. 그러면서 부잣집에 시집갔다는 것도 다 뻥 아니냐면서 아주 신나 죽더라니까. 이상수한테 사실대로 말 안 한 거야? 그게 한참 바쁜 시간에 와서는 혼자 뭐라고 막 떠들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말할 틈이 없었어요. 하필 그날 아르바이트가 말도 없이 안 나와서 제가 땜빵하고 있었거든요. 그랬구나. 내가 이상수한테 너 알바 아니라고 계속 말했는데 귀등으로도 안 듣더라고. 친하다고 감싸지 말라나 뭐래나 그러더라고. 그냥 모른 척 하세요. 다시 만날 사람도 아닌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제가 오히려 김 대리님을 위로하고 있었는데요. 김 대리님은 제가 회사를 그만둔 뒤에도 유일하게 연락을 하고 지내는 사람이었어요. 회사 다닐 때도 많이 도와주곤 했었는데 제 결혼식까지 참석해준 좋은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상수는 김 대리님과 제가 연락하고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지라 제 귀에 들어가라고 더욱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상수의 인성으로 볼 때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으니까요. 그 뒤 저는 이상수를 잊고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일이 워낙 바빴던지라 이상수란 인간을 떠올릴 시간조차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월말이 되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시아버님이 말을 꺼냈어요. 이제 안 와도 된다는데 뭐하러 매달 찾아오고 그래. 이제 네 살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니까. 우린 널 100% 신뢰한다. 네가 맡은 뒤로 매출도 엄청 올랐잖니. 아버님, 사람이 초심을 잃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저도 더 긴장하고 살게 되거든요. 거기다 아버님께 보고 드리면서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었는지 체크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제 경력이 짧다 보니 아버님의 경험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와서 은근슬쩍 밥도 좀 얻어먹고요. 제가 시어머님을 보며 배시시 웃고 있었는데요. 어쩜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해도 이렇게 예쁘게 하는 건지. 이러니 네 시아버지가 너 오기만을 눈 빠져라 기다리고 있지. 정말요? 역시 아버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시 배시시 웃으며 아양을 떨어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무뚝뚝한 외아들 때문에 진짜 재미없게 살았는데 가은이 같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거봐, 내가 뭘 했어. 내가 보자마자 딱 알아봤잖아. 이런 걸 보고 전화 이복이라고 해야 하나? 내가 아팠으니 우리 며느리를 만난 거잖아. 아버님, 원래 만날 운명이라면 반드시 만나진다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운명으로 엮여 있었던 게 아닐까요? 제 말에 시부모님의 눈에서 하트가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 시아버님은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하던 편의점의 사장님이었습니다. 시아버님 홀로 5개나 되는 편의점을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 날 건강에 이상이 왔고 그동안 제가 일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시아버님이 어느 날 제게 기가 막힌 제안을 해왔습니다. 저기 가은 씨, 지금도 취업 준비 중인 거지? 그렇죠. 여기저기 입사원서 내고 있는데 잘 안 되네요. 요즘은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민망하고 그래요. 제가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다녔더니 오늘은 우리 할머니께서 제 주머니에 5만 원짜리 한 장을 넣어주셨더라고요. 빨리 취업해서 잘하고 싶은데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네요. 워낙 마음고생이 심했기에 저도 모르게 시아버님께 푸념을 늘어놓고 말았어요. 제가 긴 한숨을 내쉬고 있자 시아버님이 조심스레 다시 말을 꺼냈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 서로 윈윈해 보는 건 어때? 네? 윈윈이라니요? 그러니까 가은 씨한테나 나한테나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자 그 말인 거지. 시아버님의 말에 제가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시아버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거든요. 제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시아버님만 빤히 바라보고 있자 시아버님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게 사실은 말이야. 지금 내 건강이 좀 안 좋아. 사장님 어디 아프신 거예요? 하긴 얼굴빛이 계속 안 좋아 보이긴 했어요. 암튼 내가 예전처럼 일을 못할 것 같아서 말인데 지금 내가 하던 일을 가은 씨가 해주고 편의점 수익을 나눠 가지면 어떨까 해서 말이야. 오해할까봐 말하는 건데 편의점 5군데에서 수익이 꽤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걱정은 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은 저보고 매니저처럼 전반적인 것들을 관리하라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 바로 그거야. 내가 그동안 가은 씨를 쭉 지켜봤는데 말귀도 엄청 잘 알아듣고 일머리도 엄청 좋더라 그 말이야. 거기다 성실하고 인성도 바르고 무엇보다도 친절해서 믿고 맡겨도 될 것 같아서 말이야.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 의사가 좀 쉬어야 한다고 어찌나 야단을 치던지 이대로 무리하면 큰일 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사장님 가족분들도 계시잖아요. 내가 이런 말하기 그렇긴 한데 우리 아내는 평생 살림만 했던 사람이라 도저히 일을 시킬 엄두가 안 나더라고. 거기다 우리 아들은 천문학과를 나와서 맨날 하늘만 보고 뭘 그렇게 연구를 하는지 사업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 그런 아들을 억지로 끌어다 일을 시켜봤자 서로 마이너스 아니겠어. 그러니까 가은 씨가 한번 맡아서 운영해보는 건 어때? 시아버님이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만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그 모든 걸 맡긴다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기에 제가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편의점 일을 오래 해본 것도 아니고 아직 모르는 게 많아서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가 나름 편의점을 오래 운영하다 보니 일 시켜보면 딱 알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렇다고 내가 아예 손을 떼겠다는 게 아니잖아. 자주 왔다 갔다 할 테니까 궁금한 건 바로바로 물어보면 되는 거고, 편의점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7대 3으로 하는 건 어때? 7대 3이요? 그래. 가은 씨가 7이고 내가 3이야. 시간이 지나서 가은 씨가 더 잘하게 되면 그때는 8대 2도 괜찮고 말이야. 7대 3이요? 그렇게나 많이요? 편의점 5군데에서 나오는 매출이 엄청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제가 너무 많이 받아가는 거 아닐까요? 가은 씨가 전반적인 업무를 다 맡아서 할 텐데 많은 편은 아니지. 거기다 가은 씨는 취업을 포기하고 이 일을 해야 하는 거잖아. 그니까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줘. 난 가은 씨만 좋다고 하면 무조건 오케이니까. 라며 시아버님이 제게 잘 생각해보라고 하면서 몇 번이나 부탁을 했습니다. 그 뒤 저는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또 고민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기다 매출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누구라도 혹할 만큼 매출이 많은 편이었으니까요. 결국 고민을 하다가 할머니께 조용히 여쭤봤어요. 할머니, 사실은 우리 편의점 사장님이 나한테 편의점 5군데를 맡아서 운영해보라고 하는데 이게 참 고민이 되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편의점 5군데에서 일을 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거 완전 악독 사장 아니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편의점 5군데이긴 한데 전반적인 관리를 하라는 거야. 그니까 사장님이 하던 일을 내가 대신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매장에는 아르바이트가 근무하고 있고 아르바이트가 무단으로 출근 안 할 때만 내가 봐주면 되는 거지. 그럼 괜찮은 거 아니야? 거기다 월급도 엄청 많이 주겠대. 얼마나 준다는데? 편의점에서 나오는 매출을 7대 3으로 하자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7이고 사장님이 3인 거지. 뭐? 그렇게나 많이 준다고? 근데 사장이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자기가 직접 운영을 하면 될 것을.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 의사가 쉬어야 한다고 했대. 근데 가족들 중에는 맡아서 운영할 사람이 없고 말이야. 문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맡아서 하면 취업 자리는 못 알아볼 것 같아. 날 믿고 맡기는 건데 중간에 말을 바꾸면 안 되는 거잖아. 제 말을 듣고 있던 할머니가 잠시 생각에 잠겨 있는 듯 했는데요. 곧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생각해보니 그냥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아직 젊은데 이런저런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그냥 못 먹어도 고야, 고. 그냥 한다고 해. 근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네가 못할 게 뭐가 있어. 충분히 해낼 수 있으니까 암 걱정 하덜덜 말어. 그렇게 할머니의 응원을 받으며 시아버님께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제 말에 시아버님이 뛸 듯이 기뻐한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시아버님에게 다른 생각이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데요. 알고 보니 시아버님이 머릿속으로 기가 막힌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시아버님에게 전화가 걸려왔거든요. 정가은 점장, 혹시 내일 시간 괜찮나? 사장님, 점장이라고 부르지 말라니깐요. 저 너무 쑥스러워요. 그렇게 불러야 아르바이트들도 무시하지 않는 법이야. 그나저나 내일 점심에 시간 좀 괜찮아? 네, 내일은 그 시간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내일 우리 집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사업 얘기 좀 하자고. 사장님 댁에서요? 그냥 밖에서 하면 안 될까요? 안 돼. 무조건 우리 집에서 해야 해. 순간 사장님이 목소리를 높이다가는 미안한 듯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은 우리 집사람이 가은 점장한테 너무 고마워서 음식 대접을 좀 하고 싶다고 해서 말이야. 그치만 사모님 번거로우실 것 같아서 그렇죠. 나도 같이 음식 준비하니까 번거로울 것도 없어. 그나저나 가은 점장, 회랑 해물찜 좋아하나? 네,
저는 아무거나 다 잘 먹습니다. 그럼 내일 회랑 해물찜으로 준비하면 되겠구만.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춤을 추고 있었는데요. 그날따라 유난히도 목소리가 밝아 보였습니다. 다음날 사장님 댁, 그러니까 시댁에 방문을 했더니 시어머님뿐만 아니라 남편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아버님이 남편에게 제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은 점장이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지? 거기다 얼굴도 예쁘고 인성도 바르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 생각 같아서는 며느리 삼고 싶을 정도라니까. 시아버님의 말에 남편의 얼굴이 시뻘개져 있었는데요. 나중에 듣기로는 시아버님이 암암리의 남편을 압박하고 있었다네요. 어느 날 시아버님이 남편을 붙들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내가 그동안 너한테 내 사업을 물려받으라고 강요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지. 네가 그 천문학에 빠져서 그러고 있어도 내가 한마디도 안 했고 말이다. 그치만 결혼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우리한테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딸랑도 하나뿐인데 설마 결혼도 안 하고 그러고 살 생각인 건 아닌 거지? 아버지, 제가 좋다고 한들 그쪽에서 싫다고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니까 한번 만나보라 그 말이야. 자주 만나다 보면 정도 들고 그럴 거 아니야. 너는 앞으로 이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해. 내가 사진 보여줘서 알겠지만 얼굴도 보통 예쁜 게 아니야. 라며 하루가 멀다 하고 남편을 꼬셨다고 합니다. 그 뒤 저는 시댁에서 식사하는 날이 많아졌는데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같이 자리를 했고 시아버님이 우리 둘을 연결해주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는 모습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유명한 뮤지컬 티켓 2장을 주면서 같이 보러 가라고 등을 떠밀기도 했고 분위기 좋은 식당을 예약해주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서서히 정이라는 게 들게 되었고 저도 평소 별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지라 남편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다 보니 더욱 가까워져 갔습니다. 어느 날은 같이 천문대에 가서 천체 망원경으로 별들을 구경하다가는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와, 별들이 쏟아진다는 게 이런 건가 보다. 진짜 너무 아름답다. 그지? 너무 아름답지. 이건 그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윤동주 시인이 그런 아름다운 시를 쓸 수가 있었던 거구나. 그때는 공기가 오염되지 않아서 별이 더 잘 보이지 않았을까? 천체 망원경으로 보다 보니까 문득 윤동주 시인의 별에는 밤이 떠오르는 거 있지. 역시 문과 감성이라 다르네. 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 예전부터 윤동주 시인의 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 대체 밤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았으면 이런 아름다운 시를 쓸 수가 있었을까 하고 말이야. 제 말에 남편의 눈동자가 빛나고 있었는데요. 아마도 그때부터 우리는 더욱 가까워져 갔던 것 같습니다. 전공한 분야는 달랐지만 대화가 잘 통했으니까요. 그렇게 시아버님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며 우리는 축복 속에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것은 시아버님이 운영하던 편의점을 제가 도맡아 운영하면서 매출도 더 좋아졌고 시아버님의 건강도 많이 좋아져 갔습니다. 한마디로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남편은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정말 착하고 순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전 남친이 편의점에 들어와서는 제게 막말을 했으니 제 입장에서는 그저 기가 막힐 수밖에요. 그런데 그 뒤 더욱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일을 겪으며 세상이 참 좁다는 생각마저 들었는데요. 그동안 제게 편의점 운영을 믿고 맡겼던 시아버님이 저를 앉혀놓고는 또 다른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상가 건물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거기 관리도 네가 좀 해줬으면 좋겠구나. 물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네가 가져간다는 조건이야. 네? 상가 관리까지요? 사실 내가 몸이 아파 보니까 그동안 일만 하고 산 게 어찌나 후회스럽던지 이제부터는 네 시어머니랑 여행도 다니면서 좀 즐기면서 살고 싶어서 말이다. 그 상가 건물은
별로 할 것도 없을 거야. 세입자들이 다들 좋은 사람들이거든. 내가 그동안 세를 많이 올려받지도 않아서 내 이미지가 꽤 괜찮거든. 다들 많이 도와줄 거다. 관리는 제가 할 수 있는데 수익금 아버님께 드릴게요. 저도 편의점 하면서 돈 많이 벌었거든요. 제가 쑥스러운 듯 웃고 있었는데요. 시아버님이 그런 저를 말렸습니다. 아서라, 난 이제 돈도 있을 만큼 있어서 돈 욕심 없다. 네가 워낙 꼼꼼하게 잘 관리하니까 그냥 네가 관리해.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되도록이면 상가 사람들 편에서 많이 도와주렴. 웬만하면 가게세도 그냥 올리지 말고. 우린 이제 살 만큼 사니까 좀 도우면서 살았으면 좋겠구나. 이 장사라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 알겠습니다. 아버님 뜻 받들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너만 믿고 우린 여행도 다니고 그래야겠구나. 사실 얼마 전에 비행기표 끊어놨다. 네 시어머니랑 그 뭐냐?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하려고. 네?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 잔이요? 시아버님의 말에 제가 박장대소를 했답니다. 그 뒤 시부모님은 몰디브로 여행을 떠났고 저도 편의점부터 상가관리까지 하루하루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많이 바빠지자 남편이 미안하다는 말까지 했지만 저는 일하는 게 정말 재미있었기에 힘들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상가 세입자분에게 연락이 와서 상가에 가서 이것저것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며 다가와서는 아는 척을 했습니다. 정가은? 네가 여긴 웬일이야? 뭐야, 상수씨? 상수씨야말로 여긴 웬일이야? 나? 나야 우리 장인 장모님 만나뵈러 왔지. 사실 우리 장인 장모님이 여기서 추어탕집을 하시거든. 그래? 추어탕집이라면 상가 2층에 있는 땡땡 추어탕집? 어떻게 알았어? 여기 자주 오나 보네. 상수씨가 놀란 채 묻고 있었어요. 나야 여기 자주 오니까 잘 알고 있지. 과언이 네가 여길 자주 오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일이 있으니까 자주 오지. 근데 내가 많이 바빠서 말이야. 라며 제가 다시 일에 몰두하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상수씨가 다가와서 다시 물었어요. 시간 괜찮으면 추어탕 한 그릇 먹고 가던지. 우리 장모님 요리 실력이 아주 기가 막히거든. 그럼 그럴까? 나도 웬일인지 추어탕이 좀 땡기긴 하네. 라며 제가 상수씨 뒤를 따라 추어탕 집으로 향했는데요. 상수씨는 제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한 것 같아 보였어요. 곧 추어탕 식당으로 들어갔고 상수씨가 신이 난 채 소개를 했습니다. 장모님, 여기는 전에 우리 회사 계약직 직원이었는데요. 지금은 편순이, 아니지, 편의점에서 알바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추어탕 한 그릇 사줄까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뭐? 편의점 알바? 이게 다 뭔 말이야? 정 사장님, 잘 지내셨죠? 상수씨 장모님이 제 손까지 덥석 잡으며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네, 사장님도 잘 지내셨죠? 혹시 장사하시면서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그럼요. 정 사장님이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는데 불편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항상 우리 세입자 입장에서 배려해 주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정 사장님, 복 받으실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하는 게 뭐가 있다고요. 우리 시아버님이 하시던 걸 그대로 하고 있는 것뿐인걸요. 아참, 내 정신 좀 봐. 아버님 건강은 좀 어떠세요?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두 분이 여행 다니시느라 얼굴 뵙기도 힘드네요. 추어탕집 사장님과 제가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었는데요. 옆에서 듣고 있던 상수 씨의 얼굴이 샛노래져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표정을 보아하니 무슨 일인지 선뜻 이해가 안 된다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곧 상수 씨의 입에서 한마디가 튀어나왔거든요. 장모님, 지금 정가은한테 사장님이라고 한 겁니까? 당연하지. 여기 정 사장님이 이 상가 건물 사장님이시니까. 자네도 그러고 있지 말고 얼른 깍듯이 인사드려.
우리가 이분 덕분에 먹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말이야. 추어탕집 사장님 말에 상수 씨가 엉거주춤한 자세로 제게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에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느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잠시 후 상수 씨가 식당을 나섰던 제 뒤를 따라붙으며 물었어요. 뭐야, 가은이 네가 진짜 여기 상가 주인이란 말이야?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 시아버님 상가 건물인데 나한테 관리하라고 하셔서 내가 관리하고 있는 거야. 그럼 그때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건 뭐야? 너 얼마 전까지 편순이었잖아. 그건 아르바이트생이 무단결근해서 내가 급히 투입했던 거고, 내가 우리 시아버님 명의로 된 편의점을 5개나 관리하고 있거든. 거기다 이 상가 건물까지 관리하고 있고 말이야. 제 말에 상수 씨가 넋이 나간 듯한 표정이었는데요. 그 순간 전의 일들이 떠올라서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근데 상수 씨는 그 회사 정규직해서 얼마나 벌어? 나 퇴사할 때도 300만 원이 안 넘었었잖아. 그럼 지금은 매달 300만 원은 벌고 있는 건가? 내가 사업을 해보니까 정규직 그런 거 아무 소용도 없더라고. 이 사업은 말이야, 월급쟁이랑 수익부터가 다르거든. 상수 씨 와이프도 꼴랑 정규직이라며? 그 돈 벌어서 매달 적금은 들어가? 그렇게 벌어서 언제 집 사고 노후 준비를 해? 이런 상가 건물은 꿈도 못 꾸겠네. 그래도 정규직이라 진짜 좋겠다. 진짜 너무너무 부러워. 그럼 난 이만 가볼게. 참, 그리고 추어탕집에 무슨 문제 있으면 바로바로 연락하시라고 전해드려. 라며 그곳을 빠져나왔는데요. 물론 저도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지만 그동안 당한 것이 있었던지라 순식간에 그 말이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상수의 표정은 거의 울기 직전이었는데요. 배 아파 죽겠다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으니까요. 이래서 마음을 곧게 쓰라는 말이 있는가 봅니다. 앞으로 저도 더욱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